거니까요. 1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막으세요. 왼쪽으로 봐주십시오. 네. 자,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0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뵈는 분들이고 오래전부터 오고 많은 교류를 나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를 오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저희 불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1차 명단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니까 그 사람이 친로를 이렇게 친로 백원지를 파파하고 한 사람도 선대위에 친로를 안 넣겠다고 해놓고 연승령이라는 친로가 좋았다 이런 비판을 제가 받고 있는데 아니 그 나름대로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과연 어떤 사람이 친로고 어떤 사람이 친로가 아닌가 하는 걸 갖다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저기 많이 확인을 해보고 그래 그 사람들에게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최종 지난 목요일 우리가 금요일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표하는데 목요일날 밤 11시에 제가 전화를 내고 혼자서 결심을 해가지고서 명단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영안에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 선대위원님들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일단 선대위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기본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번 저희 4월 13일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승리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데 머리를 갖다가 총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87년 민주화 헌법을 갖다가 제정을 해가지고 거의 30년 동안을 정권 개편도 이루어갔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되느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느냐 후퇴하지 않고 있느냐 이 점에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 선거를 앞두고서 각 정당이 내세우는 구호라는 것이 그저 구호에 그쳤고 선거가 끝나면 어디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이 정강정책을 갖다 내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정강정책에 합당하게 행동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그냥 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특히 야당의 경우는 어떠한 길과 장기될 수 있냐를 보시면 야당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권을 갖다가 어떤 것 같으면 인수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노력에 집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이 야당의 형태를 보고 같으면 그저 어떻게 의원직이나 인조하는데 만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외국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선거에 대해 국민에게 내세웠을 적에 이거는 우리가 꼭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관념을 갖다 가지고서 이 선거에 이제 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실정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을 놓고 보면은 이 사회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갈등 구조에 빠지는 그런 현상, 특히 양극화 현상 보인다는 것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잡는 역할을 갖다가 정치가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점을 잘 참작을 하셔서 그런 점이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저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을 갖다가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용적 성장을 하려할 것 같으면 경제 민주화가 전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서는 이 포용적 성장이 될 수도 없고 포용적 성장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갈등 구조 자체가 결국 사회 폭발을 가져오는 이러한 우려를 갖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하고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뭐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이러한 것 소위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임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국민에게 준 실망을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점에 모든 노력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한 입장을 갖다 견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갖다가 외부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혐오하는 이 정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선대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가지고서 총력을 갖다가 경쟁을 이끌고 있으면 우리가 이번 선거를 갖다가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다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으로 인사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그리고 양양대 위원님 순으로 좌우지그재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을 떠올리면서 회의에 왔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듯이 눈에 덮여도 풀리는 새싹을 틔우고 얼음장 밑에 꽁꽁 언 땅속에서도 생명체는 숨을 쉬면서 봄을 준비한다는 시인의 스케치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겨울이 반드시 봄을 데려오듯 이번 4.13 총선은 중산층 복원, 불평등해소, 재벌개혁 그리고 독점사회 타파를 통해서 새 경제 시대를 여는 변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저들이 더는 절망하지 않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강한 야당, 국민의 희망과 대안이 되는 신뢰받는 수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존중받는 정치가 되도록 이 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조화로움 속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용철 위원님. 지금 한국 경제는 3대 중병과 양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대 중병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의 부채 걸려 있고 국민의 행복 지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양대 위기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의 위기이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 내과진
가계부채 이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불안, 보육,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안보 불안, 소위 이 5대 불안으로 인해서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선대위는 3대 중병과 양대 위기 그리고 국민의 5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확실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경제 대통령, 복지 대통령, 통일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호남이 요구하는 당부사항이고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철 의원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타계하신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욕하는 걸로 자유하지 말고 우리부터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분위기가 좀 좋아졌긴 합니다만 이제 겨우 반전의 기가 마련된 정도일 거고요. 갈 길이 멉니다. 흔히 하듯이 일모도원 나른 저물고 갈 길을 멀다고 생각합니다. 미력이라는 힘을 보태서 당을 살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영근 의원님. 네, 우영권 의원입니다. 불과 10달 전에 저도 원내대표로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특히 광주, 전남, 전북을 비롯한 호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징기스칸이 그랬던가요? 어려운 그 처지에서 19명의 전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흙탕물을 함께 마실 것이다. 그 19명의 전사는 부족의 종족이 다르고 신앙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 16번의 선대위원을 비롯한 통합민주당은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통합하고 오직 경제민주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달을 위해서 단합하고 통합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병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뵙고요. 많은 격려도 많이 받았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당이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하고 김정인 위원장님 믿고 앞으로 열심히 좀 뛰어달라 이런 말씀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가지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좀 싸워달라 이런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좀 이기는 정당, 싸워서 이기는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주권 정당으로서 특히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지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왔습니다. 선대위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춘 의원님. 예, 부산에서 느끼는 경제의 체감 온도는 이미 아주 심각한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체감 온도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 살리기는 결국 재벌 경제만 살리는 결과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와 동반 성장의 가치가 가장 중시되는 시절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가 취하게 될 큰 가치와 목표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지방이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경제가 나아지는 그런 해법이 우리 당의 기본 노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느껴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책이나 인재 영입이나 전략 모든 면에서 인생 경제를 살리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선대위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혁 의원. 이수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대책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공할 북한 핵에 대한 공포로부터 한반도를 구출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버려진 경제민주화를 살려내야 합니다.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일은
더불어민주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하기를 주저하는 어떤 변명도 미래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필코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0주년 맞아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는 그저 변화하는 것이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름에 걸맞는 느낌을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찾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본인들이 느끼기에 더불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도록 저는 그 중간 역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기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이은혜 의원님. 예, 이은혜입니다. 시 한 편으로 첫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의 시냇가 여우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인 도종환 대변인의 시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교체의 관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웅덩이를 메우고 물을 채워야 정권 교체의 희망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뜨려면 물이 깊어야 한다는 시처럼 우리 당이 민심이라는 큰 배가 뜨고 더불어 흐를 수 있는 깊은 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지켜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살을 내는 듯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이 매서운 혹한기와도 같습니다. 땅에서는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이, 하늘에서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이제 총선까지 79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혹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봄햇살 같은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선대위인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저는 조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시지는 보물섬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정치,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주는 정치, 그리고 섬기는 정치를 구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물섬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범계입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신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기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출발선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만으로는 공연불입니다.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는 요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관심도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늘어났습니다. 기술탈취사범도 더 늘어났습니다. 경제민주화 요원합니다. 우리 선대위가 이번에는 정말 국민의 염원인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선대위,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함께 돕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장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이 방에 들어오니 사람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날씨만큼 차가운 곳이 경제와 민생이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선거에 계속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은 정치의 본질인 경제와 민생을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내 계파 싸움에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만 보여왔고 결국에는 선거를 코앞에 이 분열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친노니 비노냐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절한 자기 반성에 김대중 정신도 또 노무현 정신도 가슴에 묻고 이제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를 실현할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선대에 참여했습니다. 여당과 1대1로 싸워도 버거운 판에 분열은 국멸입니다.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야권 통합 아니면 연대라도 선거 전에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당에서 서로 비방하는 언행은 조심해야 하고 서로 상대가 서운한 말을 해도 우리만이라도 삼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맞서야 할 상대는 박근혜 정부이고 새누리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실정을 제대로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되고 또 야당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를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